요즘은 나의 유튜브 강의를 듣고 아주 재미있다며 선물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실 내 강의는 처음 들어보는 단어들도 많고 하여 생소할 텐데, 그래도 재미있다고 보시는 분들은 대단히 격이 높은 분들입니다. 사사로운 인생사도 아니고 우주의 원리를 기본으로 하여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재밌다고 느끼는 것은 온 천지를 얻은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있다는 말처럼 들려 매우 고마운 생각이 듭니다. 특히 남자분들도 아니고 여자분들이 재밌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앞으로의 시대는 정말 풍성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하는 세계는 파동 문명으로 현재로서는 상당히 이 상상이 잘 안 되는 그런 초과학적 시대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초과학적 시대라는 것은 예를 들면 지금은 이 전기불을 켤 때 여러분들이 스위치를 올리거나 아니면 리모컨을 눌러서 켜지만 이제 앞으로는 생각만 하면 저절로 불이 켜지는 그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시대 때까지는 자유롭게 되지는 않겠지만 이제 곧 그런 시대가 됩니다. 이제 또 자동차 역시 손과 발로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만 하면 차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그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네, 지금 저 앞에 보시는 저 그림은, 저 사진은 현재 지금 독일에 있는 어느 대학에서 지금 그런 차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청년이 이렇게 손을 머리 위에 올리고 악셀레터 안 밟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다가 지금 차가 움직여서 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조금 차부터가 지금 차죠. 그러나 앞으로는 이제 차의 전원 장치가 다 없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몸을 치료하는 것도 진동이나 파동을 이용하여 굳이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고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자, 이것은 미국에 있는 어느 연구소에서 하는 건데 지금 밑에 바닥입니다. 저기 바닥에 이렇게 모래 같은 걸 뿌려놓으면은 파동을 주면은 저기 움직이는 거예요. 가운데 거랑 그 옆에 거랑. 그래서 저기 위에 올라가서 있으면은 그 사람이 어디가 아프다라는 것이 전부 다 치료가 되는 이런 것이 전부 다 파동 문명입니다. 이런 시대를 파동 문명이라 하며, 파동 문명은 뻗어나가는 에너지를 통해 현실을 움직이는 그런 문명입니다. 그러니까 뻗어나가는 에너지를 통해서, 파동을 통해서 하는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파동 문명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훨씬 더 실질적입니다. 물론 설계 같은 것은 저보다 남자들이 하겠지만 만들어내는 것은 여자들이 더 유리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여자분들은 기본적으로 현실화시키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끌어당기는 에너지는 보이지 않는 파동을 우리 눈에 보이게끔 현실화시킵니다. 때문에 세상 모든 이 존재들은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시대는 여자가 더 현실적인 일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겉보기는 여자들이 하는 일이 더 많아져요. 특히 내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는 그런 여자분들의 활력이 기대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최소한도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우리의 현실은 자신의 영혼이 원하는 만큼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영혼이 원하는 크기를 그릇이라고 합니다. 그릇. 물론 그릇은 현실적으로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물질적인 면도 있지만, 그러니까 얼마만큼 많은 재산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있느냐 하는 그런 물질적인 면도 있지만, 원하는 세계가 무엇이냐 하는 보이지 않는 크기도 있습니다. 그릇이. 결코 물질적인 것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물질적으로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은 자신만큼 그릇이 큰 위인이 있다 하여 직접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디오게네스라고 하며 그는 철학자입니다. 내심 알렉산더는 그런 디오게네스를 생각하며 무엇이든지 자기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알렉산더가 수행원과 함께 디오게네스를 찾았을 때 디오게네스는 통나무로 된 집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기서 통나무로 된 집이란 통나무로 만든 집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나무에 구멍을 뻥 뚫고 놓은 거, 속이 빈 통나무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수행원이 알렉산더 대왕이 오셨다고 말을 해도 그는 통나무 속에서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어서 결국은 알렉산더 대왕이 말에서 내려서 통나무 속을 들여다보며 필요한 것이 있는가 하고 물으니까 디오게네스는 손을 까딱거리면서 비켜라 이거예요. 햇빛 들어오는 것이 막는다 이거예요. 햇빛 들어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그 같이 왔던 수행원이 디오게네스의 무례함을 보고 칼을 빼들었지만 알렉산더는 그를 제지시키며 내가 알렉산더가 아니었다면 디오게네스가 되었을 것이다 하며 말을 달렸습니다. 알렉산더가 보았을 때 디오게네스의 그릇은 자신이 존경할 만한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알렉산더가 그 많은 그 전리품 중에서 그 디오게네스가 연구할 만한 이런 서적이나 뭐 또 물품 같은 걸 많이 보내줬어요. 결국 알렉산더는 많은 자료들을 그에게 보내줘 그를 도왔습니다. 여러분들 그 잘 아시려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 누구신지 아시죠? 누구예요? 네,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예. 나는 16살쯤 되었을 때 내 인생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나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한 채 이 속리산에 들어가 많은 생각을 할 때였습니다. 저 때는 17살 때입니다. 저 때는 그 다음 해에. 그리고 그때 나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 될까 하는 생각을 골똘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는 그 동반자라는 시를 쓰며 이 세상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광대한 자연에 홀로 서서 있는 몸, 이 몸은 오늘도 창조주의 미소를 잃지는 않았습니다 하며 우주의 실체를 파헤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며 또 우리의 인생 또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인지, 그리고 이 탄생과 죽음 또 숙명과 운명 등 모든 문제를 알아내어 그것을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내가 궁금하니까 다른 사람도 궁금하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은 자신의 그릇에 따라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 숙명이라는 건 그 사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며 운명이라는 것은 작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상태는 곧 성능과 비슷한 기능이며 그 숙명이라는 건 그 사람의 성능, 기능, 그런 기능이며 운명은 그 성능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릇의 크기는 어떻게 정해지는 것일까요? 저 사람은 그릇이 큰 그릇이다. 디오게네스는 큰 그릇이다. 알렉산더도 큰 그릇이다. 그건 어떻게 정해지는 것일까요? 물론 숙명적으로 타고난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전혀 이 발전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원래 생긴 게 그렇다 그러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야지. 때문에 오늘 이야기는 우리의 숙명이 업그레이드 되는, 그리하여 향상된 숙명으로 보다 잘 사는 길에 대해 말하려고 합니다. 이 그릇의 크기는 먼저 정한 대로 됩니다. 숙명적으로 타고난 것도 있지만 스스로 정한 대로 됩니다. 사실 되고 안 되고는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뭐 잘 된다 이게 그런 걸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되고 안 되고는 간단하게 말하면 영혼으로 하면 되고 자의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뿐인데, 이 사람들은 영혼으로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 어렵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영혼으로 하면 된다 그러는데 영혼이 하는 게 뭔지를 잘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영혼은 무의식, 생각이 없기 때문에 생각을 통해 움직이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영혼이 하면 되는 거고 자의식이 하면 안 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가끔씩 우리 이 싸이원들이 여러분들의 그 집에 접지 공사를 하기 위해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의 유튜브 강의를 듣고 사이퍼에 대해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싸이원들한테 질문하는 게 사이퍼는 어떻게 쓰면 잘 되느냐고. 그때 싸이원이 먼저 하늘에 떠있는 조그만 구름을 바라보고 손을 털면서 없어진다 없어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면 공사를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그러니까 끝나고 갔을 때 이제 해본 거예요 본인이. 길에 기쁜 목소리로 구름이 없어졌다고 전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분은 싸이원이 말할 때 이렇게 가르쳐 줄 때 아 그래 그렇게 하면 된다 이거지 하며 영혼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성공한 것입니다. 아 되는 거구나, 이 사람도 되니까 이렇게 말하는구나, 그럼 나도 되겠구나 한 사람은 된다 이런 얘기예요. 뭐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혼이 움직인 거예요. 만약 자의식이, 이 자의식은 생각을 하죠. 내 생각이 여기서 내 이 머리통에서 하는 생각이 저렇게 멀리 떨어진 구름을 움직일 수 있을까 하며 의심을 하면 구름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의식이 의심을 하면 영혼은 작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우리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건 영혼이 하면 되고 자의식이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예수도 내 믿음이 널 구했느니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도 간단한 말이죠 사실은. 근데 사람들은 어렵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왜냐? 자의식 속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하고 뭐하고 하는 게 다 자의식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하면 자의식이 받아들이고 생각하면 영혼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의식은 생각이 많아요. 어떻게 뭐가 가서 움직이는 걸까?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쓸데없는 생각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영혼이 받아들이면 그 순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뭔가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입니다. 뭔가 나도 될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이런 벌써 이게 그런 기분이 든다는 건 퍼져나오는 에너지가 나왔다는 뜻이에요. 퍼져나오는 에너지가 나오면 희망적이고 뭔가 될 것 같고 그런 상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영혼이 움직이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기적처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과 동물이 다른 점은 동물은 기감으로 주로 살 뿐 자의식의 생각이 짧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동물이 우리보다 기감 능력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우리는 뭐 온갖 과학기구를 통해서 지진이 일어나느니 뭐하느니 측정하지만 쥐나 이런 것들은 지진이라는 거 다 알고 도망가요. 그건 기감 능력이에요. 영혼이 움직이는 거예요 걔네들은. 근데 걔네들은 또 자의식이 작동을 못해요. 자의식이 짧아요 걔네들은. 이 말은 영혼의 작용이 크고 자의식의 작용이 작다는 뜻입니다. 짐승들은 그래요. 동물들은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하도 좋다 보니까 여러분도 택한 대로 잘하면 됩니다. 요즘은 어떤 사람은 이 유튜브에 보면은 그 사람도 유튜버인데 그 사람이 유튜버인지 그 집에서 기르는 개나 고양이가 유튜버인지 하여튼 그 별것도 아닌 고양이 맨발이 가지고 내 강의는 이게 벌써 2년 지났는데 한 사람이 구독자가 1000명밖에 안 되는데 걔는 한 2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고양이나 개가 사람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 집은. 그러니까 아주 공주 대접받고 있어요. 그리고 여자도 밤낮 그 주인이란 여자들 밤낮 고양이 털 긁어주고 이런 거 하는 게 일이에요. 짐승이 더 위에요 요즘은.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이제. 우리 사람은 자의식이 주로 활동을 하면
걱정과 근심이 많지만, 근데 여러분들은 영원히 하라고 자의식만 하면 걱정과 근심돼요. 왜냐면 자의식은 하질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히 받아들이고 자의식이 함께하면, 영원히 먼저 받아들이고 된다 하는 기분에서 자의식이 함께하면 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찬란한 지구 문명, 그것은 이렇게 영원히 받아들이고 자의식이 해결한 위대한 작품입니다. 그러나 자의식이 받아들이면 영원히 작동을 안 하고, 자의식이 받아들이면 영원히 받아들이면 되는데 자의식이 받아들이면 영원히 작동을 안 하고 걱정만 커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큰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정한 대로 된다고 하면 그 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정한 대로 된다 하면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정한 대로 된다 했을 때, 아, 정한 대로를 받아들여서 영원히 정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테스트할 필요도 없고 실험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정한 대로 됩니다. 인생이란 쉽게 말하면 내가 영혼의 정한 대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만한 크기의 집에서 살지, 또 어느 정도의 자동차를 타고 다니며 살지, 또 어디에 살며, 또 가족은 몇 명 정도로 살지, 자식도 자기가 정한 대로 난다, 이런 얘기예요. 모두 자신이 정한 대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전반적인 것은 일찍 정하고 어떻게 살 것이다 하는 건 10대나 20대 초 때 이미 정하고, 나머지는 중간중간 상황에 따라 바꿔가면 됩니다. 때문에 인생을 고민할 무렵, 나는 16살 때 이때 많이 고민했어요. 이 무렵에 나는 과연 무엇이 될까 하는 점을 스스로 생각한 사람이, 그때 많이 생각한 사람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 내린 최종 결정을 향해, 그렇게 되면 생각하고 생각해서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면 그 결정은 영혼의 각인이 되고 인생은 그렇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인생은 자신이 정한 대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하고 생각한 그 고심이 내린 최종 결정이 영혼에 각인되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정하지 않은 인생은, 그렇게 정한 사람하고 안 정한 사람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안 정한 사람의 인생은 세파에 밀려 이리저리 떠다니는 부평초처럼 살게 되지만, 이렇게 확고부동하게 정한 결정은 어떤 세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겨나간다, 이런 얘기예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스스로 정한 대로 완성하는 것, 그것을 정한 대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영원히 어떻게 산다는 걸 정하면 여러분들은 저절로 그렇게 돼요. 물론 이 정한 대로의 크기는 모두 다릅니다.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20평짜리 아파트에서 살길 정하고, 또 어떤 사람은 100평짜리 아파트에서 살길 정하고, 또 어떤 사람은 3층짜리 개인 주택에서 살길 정하며, 또 어떤 사람은 고급 빌라에서 살길 정하면 모두 그렇게 정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대체로 다 그렇게 사실 겁니다, 아마. 또 하는 일도, 어떤 사람은 또 사람들의 그 아픔을 가볍게 여긴 사람은 의사가 될 것이며, 또 이 나라를 어떻게 움직이고 싶다, 만들고 싶다고 정한 사람은 대통령이 될 것이며, 또 꾀꼬리 같은 음성으로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주고 싶은 사람은 성악가나 또 가수나 아니면 방송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고 싶은 사람은 독재자가 될 것이며, 세상 모든 만물의 신비를 파헤쳐서 알고 싶은 사람은 나처럼 사이원이 될 것입니다. 인생은 이렇게 스스로 정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젊은 사람이나 아니면 어린애들한테 스스로 정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일찍 정하면 정할수록 그 성과는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인생을 방황 없이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리 정한 사람이 굳건하게 나가요. 정해지지 않은 사람은 이리저리 휩쓸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집중할 수 있기 위해서는 미리 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이 그릇의 크기는 택한 대로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예를 들면 좋은 물건을 사는 것이 돈이 많으면 좋은 물건을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먼저 좋은 물건을 택해야 됩니다. 좋은 걸 택하면 그 사람이 돈이 많아지는데, 돈이 많아지면은 좋은 걸 사야지 하면은 그 사람이 돈을 모아놓고 살 때쯤 되면 갑자기 가격이 2배, 3배로 뛰어버려요. 그래서 내내 그 상태로 머무르게 돼요. 그러니까 먼저 선택해야 됩니다. 나는 100평짜리 집을 살겠다. 200평짜리 집을 살겠다. 또 너무 무리하게 사실 필요는 없어요. 예. 너무 무리한 것도 혼자서 청소하려고 그러면 힘드니까, 물론 사람 두고 산다고 하겠지만은, 어쨌든 너무 무리하지 말고, 자기가 택한 대로 자기 현실이 그렇게 따라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택한 대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의식이 택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영혼이 택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택하는 것은 그릇이 원해서 택하는 것이지만, 영혼이 택한다는 건 그 사람의 그릇이 원해서 택하는 것이지만, 자의식이 택하는 것은 허영에 들떠 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일이 잘못되면 오히려 부채를 떠안는 등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할 수도 있죠. 나도 저 사람이 저런 걸 가지고 있구나. 나도 더 좋은 걸 가져야지. 이렇게 영혼이 하는 것하고 자의식이 하는 것은 나중에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격조라는 것은 품격과 취향입니다. 그러니까 격조나 수준이라고 평가되는 안목은 이렇게 자신이 택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뭔가 사람이 어딘가 모르게 그래도 좀 이렇게 있어 보인다라든가, 이렇게 품격이 있어 보이는 것, 이런 안목, 이런 것은 택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어떤 사람은 실용적이라며 소형차를 선택하고, 그런 사람은 밤새 조그만 차만 타고 다녀요. 또 어떤 사람은 안전이라고 말하며 최고급 차를 택합니다. 물론 자신의 처지와 상관없이 자의식이 허용으로 최고급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허용에 부푼 선택은 여기서 말하는 택한 대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곧 어떤 문제에 부딪혀 그 차를 계속 소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택하면 영혼이 자기 건데, 자의식이 택하면 나중에 잘못돼가지고 돈 못 갚아가지고 결국 돈을 뺏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택한 대로는 먼저 정한 대로가 갖추어진 다음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상황에 상관없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택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통 안 되는 사람들은 이것저것을 자꾸 따져요. 따진다는 건 자의식이 따지는 거예요. 한 달에 얼마를 버니 어쩌니 저쩌니, 이렇게 하면은 영원히 못합니다. 먼저 택하세요. 택하고 갖겠다고 하세요. 그러면은 이상하게 갖게 돼요. 자기식으로 계산하면 자기는 자기 생각만 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못해요. 요즘처럼 이렇게 짐승이 사람을 돈 벌어주는 시대가 올 줄 옛날엔 몰랐어요. 서커스단에 있는 짐승만 있는 게 아니라 요즘은 유튜브로다가 올라가면 그건 보기가 쉽잖아요. 누구나 재밌다고 보는 거예요. 구독자도 많은 거예요. 요즘은 애들도 돈 벌어요. 게임해가지고. 옛날하고 시대가 틀려졌어요. 요즘은 초등생들한테도 장래 희망이 뭐냐? 유튜버가 된대, 유튜버. 요즘 그런 시대입니다. 날마다 자기는 이제 값비싼 밥을 사 먹어야지 하고선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값비싼 밥을 먹길 택하면 그런 식으로 되는데, 그러나 결코 값비싼 밥만 맛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날마다 먹으면 그 맛을 잃어서 맛이 없어지게 됩니다. 시장이 반찬이라는 말도 있듯이 일을 하거나 운동을 한 뒤에 먹는 밥은 비싸지 않아도 맛이 있습니다. 또 아주 비싼 차만 타고 다니고 또 비싼 옷만 입고 다니면 본인은 좋을지 모르지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지탄받아요. 없는 사람이 오히려 타고 다니면 지탄받아요. 이렇게 좋다고 느끼는 만족과 자기 만족하는 것, 좋다, 이 정도면 좋다 하는 것하고, 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이를, 지탄받고 좋다고 지탄받는 그 사이를 아프락삭스의 공이라고 합니다. 즉 아프락삭스의 공이라는 건 뭐냐면 공이에요. 그러니까 공을
따뜻한 데다 놔두면 부풀어 오릅니다. 그게. 그럼 공이 튕기죠. 그럼 너무 계속해서 오래 놔두면 공이 터져버립니다. 그러니까 터지기 전, 그리고 잘 튕길 때, 튕기고 터지기 전까지 상태를 아프락삭스의 공이라 그래요. 중용이죠, 중용. 쉽게 말하면. 이렇게 아프락삭스의 공은 아무 문제 없이 누릴 수 있는 안전지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물론 정한 대로 또 택한 대로 할 줄 아는 사람은 기감을 통해서 이 정도 이상은 하면 안 된다라는 자기 조절이 돼요. 그리고 지탄받지 않을 정도에 맞춰서 고급 생활도 해봐야 됩니다. 그걸 안 해보면은 여러분들은 영원히 못해요. 어느 정도 고급 생활이라는 걸 해봐야지 택해서 해보라 이런 얘기예요. 돈 번다고 해서 절대로 되지 않아요. 돈이 여러분들을 유복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택하는 거예요. 그것은 택한 대로 됩니다. 찬란한 문명은 이렇게 좋은 것을 아는 사람이 창조하는 그런 작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이 뭐 비싼 돈 주고 돈이 많아서 비싼 옷을 입었다 해서 그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맨 처음에 돈 없는 사람이 비싼 옷을 입으면 어울리지 않습니다. 옷하고 사람하고 따로따로 놀아요. 그게 몸에 붙는 것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려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입은 것은 싼 옷을 입어도 비싸 보여요. 이렇게 되려면 상당히 많은 그것도 그런 연고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자기 수준에 맞게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수준에 맞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수준보다 한 2배 정도 더 높은 것 그것을 선택해서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그릇이 커집니다. 네. 이렇게 아프락삭스의 공을 지키는 그릇이 최고의 삶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지금보다 한층 업된 선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택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 잘 사는 사람이 아니고 택하면 돈이 많아지는 거예요. 아셨죠? 이 어떤 사람은 집도 없는데 먼저 별장부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보통 사람들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이 좀 모자라는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집도 없는 게 별장부터 사냐라고. 왜냐? 그 이유는 허영심 때문이 아니라 별장이 수도권에 있는 집보다 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별장은 좀 시골에 있기 때문에 좀 크기도 크고 싸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집 한 채 살려면 힘든데 지방에 있는 집 사기는 쌉니다. 멀리까지 갈 필요 없어요. 여기서 용인 정도만 가도 싼 집 많습니다. 서울 집보다 훨씬 거의 집 좋기는 거의 뭐 비슷하거나 더 좋은데 가격이 굉장히 싸요. 10분의 1 정도로. 그러니까 이렇게 별장부터 사고 그래서 싸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집을 먼저 선택하고 그리고 다음에 서울에 있는 집을 사면 이 사람은 부의 가치는 훨씬 돋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에는 집 그리고 지방에는 별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이렇게 택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집이 필요한 사람은 꼭 서울집만 고집하지 말고 자기가 충분히 살 수 있는 부분 거기를 먼저 사세요. 사고 그 다음에 서울집을 또 사면 됩니다. 한 번 사면 두 번째 사기는 쉬워요. 근데 처음부터 비싼 집 살려고 그러면은 돈 모아놓으면 올라와서 못 사요. 그러면 내내 조그만 집밖에 못 삽니다. 그러니까 먼저 큰 집부터 사고 그러니까 선택하게 해요. 난 집을 가져야 되겠다고 택하면 가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실질적인 이익을 위해 선택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뭐 나이도 많이 먹고 이런 사람이 좋은 집을 가져야지 좋다라든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젊었을 때도 하세요. 그냥 한다고 생각하고서 선택하면 돼요. 나는 40대 초반에 이 자동차도 그때는 우리 한국에는 없었어요. 그 차가 단 한 대도. 그래서 그 당시에 이건희 씨가 나를 상당히 부러워했어요. 그 사람은 차는 여러 개 가지고 있었는데 내 차가 없었어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난 처음부터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차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난 제일 좋은 차를 가졌어요. 어렵지 않아요. 자기가 선택하면 돼요. 근데 감히 내가 하면은 영원히 못 갔습니다. 예. 그리고 택하면 무조건 된다고 그렇게 믿으십시오. 한 번, 두 번 해보면 저절로 믿어지게 돼요. 영원히 택하면 믿음이 가고 자의식이 택하면 의구심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구심이 들면 안 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이 자동차나 애인도 가리지 말고 택하도록 하십시오. 자신의 처지나 입장에 머무르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는 그런 처지에 머무르지 말고 갖고 싶은 것을 택하도록 하십시오. 결코 자의식의 판단으로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먼저 정하고 택한 대로 된다고 믿으면 될 것 같은 기분에 희망이 느껴질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이 될 것 같은 기분에 희망이 느껴지는 것은 벌써 양성 에너지, 뻗어나가는 에너지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말 또한 자연스럽게 된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제 말부터가 내 입에서 항상 된다고 자연스럽게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게 될까 이러는데 난 지금 자연스럽게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그릇의 크기는 이렇게 말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보통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라는 식으로 단어를 많이 쓰는데, 긍정적인 사람은 된다고 하면 된다라는 걸 믿는 사람인데, 그 안 된다고 믿고 또 이렇게 된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꼭 안 된다를 누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인상은 역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된다라는 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은 맨날 안 되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의식이 하는 말은 헛소리처럼 들리지만 그 벌써 영혼을 감지할 줄 아는 사람은 툭 들으면 알아요. 영혼이 결정하고 선택한 말은 어딘가 모르게 책임감이 느껴지며 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영혼이 정하고 또 선택한 말은 이렇게 말한 대로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는 집착하지 말고 몇 발자국 떨어져 살펴보고 끌어오도록 하십시오. 이 말은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 초보자들은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안에 자기가 빠져버려요. 그러면 자기가 된다는 것 안에 빠져버린다는 것을 봐야지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뭐냐면 마음이 빠져버리면 자기가 그 빠진 만족이 있는 현실을 밀어버려요. 그래서 안 돼요. 그러니까 되는 사람은 항상 떨어져 있어요. 내가 저 차를 꼭 가져야 되겠다. 그럼 저 차에 빠져버리면은 저 차는 이 세상에서 나한테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떨어져서 영원히 갖고 몇 발짝 떨어져서 저 끌어오는 식으로 살펴보면은 저건 점점 나한테 끌어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이퍼의 어려운 기술이에요. 자의식은 집착해서 뭐가 뭔지 모를 그런 상태를 만들지만 영혼은 떨어져서 대상을 살피며 끌어오는 것입니다. 이건 조금 높은 레벨의 얘기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될 것 같다, 한 번 됐다 하면 두 번째는 됐다에 빠져버려요. 자기 마음이. 그러면은 마음이 빠지면 현실을 밀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야호하고 만족하면 현실을 밀어버려요. 그러니까 될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객관적으로 저걸 바라보고 또 무슨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조바심을 갖고 끌어오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끌어와야 되는데 자기가 빠져버리면 있는 걸 밀어냈다는 거, 이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 두 번 경험해보면 전부 다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 영원히 끌어오는 작용을 올머리라고 합니다. 올머리. 자의식은 마음에 들면 먼저 집착해 대상을 현실에서 밀어내버리지만, 그 자의식은 막 좋아 어쩔 줄 모르죠. 좋아 어쩔 줄 모르면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영혼은 떨어져서 먼저 취하고 갖고, 그리고 대상이 불편하지 않도록 끌어와서 현실적으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의식이 판단하는 머리를 갈머리라고 하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야, 내가 이 없는 사람들한테 내가 이 인기를 얻으려면, 저 사람들이 다음번에 또 나를 찍어주려면 내가 저 사람들 이 아르바이트 비용을 올려준다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올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선 지가 기쁜 마음으로다가 그걸 올려준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다 나한테 따라올 줄 알고. 그래서 했더니까 그 사람은 다 잘렸어요. 누구 얘기인지 아시죠? 예. 요즘은 그쪽 동네가 좀 살벌해가지고선 함부로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냥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걸 꼭 누구라고 말 안 해도. 아셨죠? 김정은이는 아닙니다. 예.
이렇게 자의식이 판단하는 머리를 갈머리라고 하며, 그게 가는 머리예요. 갈머리는 전혀 엉뚱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나 영혼은 먼저 취하고 대상이 불편하지 않게 부담 없이 끌어오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취하는 머리를 올머리라고 합니다. 온다 이거예요. 올머리. 결론을 미리 설정하고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결론을 미리 설정하고 그렇게 되도록 작전을 펴는 것, 이것이 바로 올머리입니다. 그리고 올머리를 해야지 완성하고 성공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원하는 결실을 영혼이 받아들이면 자기도 모르게 그 결실이 이루어진 것처럼 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말한 대로 된다고 합니다. 걱정 마,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건 뭐 아는 거예요. 영혼이 벌써 아는 거예요. 될까? 안 되면 어쩌지? 벌써 이렇게 걱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자의식이에요. 아셨죠? 조금만 여러분들이 이제 눈여겨서 보시면 금방 표가 납니다. 근데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본인부터 그러니까 잘 몰라서 그러지, 조금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금방 보면 알아요. 예. 나는 기어코 글이 되겠다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하는 것은 모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 또한 영혼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확신에 찬 말이나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한 말은 모두 영혼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고 안 되고는 영혼에서 나온 말인지 아니면 자의식이 하는 말인지에 따라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벌써 이 유능한 사람은 먼저 저게 자의식이 한 말인지 영혼이 한 말인지 그 판가름할 줄 알아요. 들어보면은.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모두 나로부터 상황이라는 현실을 이루기 위해서 나왔던 그릇들입니다. 내가 말한 대로, 정한 대로, 말한 대로. 이것은 내가 이렇게 하면은 현실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릇이 큰 사람은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그렇다 하고서 수긍을 하고 또 그렇게 따르지만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고. 그릇이 작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을까? 무슨 어떻게 자동차를 사람이 어떻게 생각한다고 착각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렇게 망설이면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 뜻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정한 대로나 택한 대로 그리고 말한 대로는 내가 현실을 만드는 길이지만 이제 반대로 상황이 나를 움직여 또 다른 길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나를 움직여 또 다른 현실을 만드는 것을 욕한 대로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한 대로하고 욕한 대로는 좀 틀립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하면 정한 대로 된다와 택한 대로 된다, 그리고 말한 대로 된다는 내가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지만 욕한 대로 된다는 상황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도 모르게 현실은 내가 욕한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수양이 뭐냐? 일부러 하는 수양은 소용없어요. 이런 걸 알고선 수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욕은 형용사나 접두사 이런 건 다 필요 없고 오직 동사만이 그대로 나한테 나타납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은 운전을 하다가 상대방이 어떻게 뭐 잘못했다가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이런 개새끼 하고 욕하면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자기 안에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 그냥 개새끼 하면은. 그렇다고 본인이 개 안 돼요. 예. 그런데 그렇게 욕하지 말고 죽어라. 또 그냥 죽어라 하면 좀 미안하니까 천천히 죽어라. 어떤 사람은 또 오래 살다 죽어라. 곱게 되져라 하는 따위, 여기서 천천히 곱게 오래 사는 것, 이건 아무 상관없고 죽어라 되져라만 내 영혼의 각인이 됩니다. 그럼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사고로 죽는 거예요. 왜? 훗날 자신에게 죽는다라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하는 게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차 타다 누구한테 죽어라 그러는데 이게 걱정되시는 분들 그걸 털어보세요. 지금 털어보시면 됩니다. 석가모니가 말한 그 수없이 많은 경전 가운데 그 8만 대장경을 다 합쳐도 우리 손털기만큼 위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걱정된 거 털어버리세요. 털어버리면 영혼에서 지워집니다.
때문에 지금 그와 같은 욕을 한 상태라면 그에 대한 불안을 빨리 손털기를 통해서 지워버려야 합니다. 털고 잊어버리세요. 그럼 지워진 거예요. 영혼에 각인된 욕을 털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이렇게 영혼에 각인된 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혼이 무의식이라 그러지, 여러분들이 인생을 제대로 파악 못하는 게 영혼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은 무의식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게 들어가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이파워 역시 마찬가지로 형용사나 접두사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 어디 가서 절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나 교회 가서 기도하는 사람은 형용사 접두사가 많아요. 그건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건. 그래서 사이파워는 그런 게 빠진 게 사이파워입니다. 그것은 단지 이미지로 그렇게 영혼 속에 각인시키면 됩니다. 근데 이미지로 각인시킨다는 게 뭐냐? 예를 들면은 USB, 요즘 여러분들 아시죠? USB 안에 사진을 저장하듯이 어떻게 생긴 아기, 즉 눈이 큰 아기가 태어난다, 아니면 이목구비가 뚜렷한 아기가 태어난다, 그 사이파워를 하면 정말 원했던 대로 그렇게 생긴 아기가 태어나게 됩니다. 애기를 가졌어요. 근데 요번에 우리 애기는 이목구비가 뚜렷한 애가 나왔으면 좋겠다. 부모는 비록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목구비가 뚜렷한 애가 태어나길 바라면, 내가 그렇지 않으니까 얘는 이목구비가 뚜렷한 애가 태어나길 바라겠다. 그리고서 그걸 갖다 강하게 그런 애가 태어날 것이라고 믿게 되면 그런 애가 태어납니다. 이런 것도 또 이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과학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뭐 인자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다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또 건물이나 집 또한 원하는 모습을 사진 찍듯이 USB라는 영혼 속에 각인시키면, 그러니까 말로 설명을 하지 말고 원하는 걸 직접 하세요. 나는 이렇게 생긴 집이 좋겠다, 뭐 어떻게 생긴 집이 좋겠다, 이렇게 영혼 속 안에 뚜렷하면 뚜렷할수록 여러분들의 현실 앞에 나타납니다. 또 건물이나 집 또한 원하는 모습을 사진 찍듯이 USB라는 영혼 속에 각인시키면 어느 날 문득 그 사진보다 훨씬 더 좋은 집이나 건물을 발견할 것입니다. 맞아, 내가 찾았던 게 바로 저거야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이 불러오는 위대한 사이파워 능력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의 인생은 스스로 정한 대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택한 대로 그렇게 됩니다. 때문에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에 맞게 택하지 말고, 처해져 있는 자기 상황에 맞게 택하지 말고 그보다 두세 단계 업그레이드 된 상황을 택하도록 하십시오. 밤낮 20평짜리 집에서 살던 사람이 또 20평짜리로 가지 말고 요번에는 40평짜리 집으로 가야지 하면 40평짜리로 갈 수 있어요. 돈이 없는데 라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간다고 생각하면 돈이 생겨요. 근데 돈이 없어서 못 간다면 못 가죠. 본인이 못 간다는데 누가 가겠어요, 그걸. 이것이 바로 향상된 숙명을 만들기 위한 수양입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받던 시련을 욕을 하면 욕한 대로 되니까 세상은 그저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 모두 자체를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모든 욕을 삼가하도록 하십시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스트레스를 푸는 정도의 욕은 괜찮아요. 그건 어차피 에너지만 쏟아내는 거니까. 근데 이미지화 시키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죽어라 라든가 이런 거 하면은 본인이 죽어요, 본인이. 이것이 바로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인생 최고의 수양입니다. 그냥 수양만 한다 그래서 절에 가서 그 고기 안 먹고 이런 수양하지 마시고, 고기는 먹어야 돼요. 고기 먹을 때 먹으세요. 고기 안 먹는다고 고기 먹는다고 죄 짓는 거 아니에요. 죄 안 지려면 그럼 이북 가세요. 김정은이가 말했어요. 앞으로 자기네는 돈 없어도 된다고, 물하고 공기만 있으면 살 수 있다 그랬어요. 모란봉 뭐 이런 거 텔레비에 하는 거 있어요. 그거 이만갑 이런 거 많이 보면은 이북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런 사람은 이북 가세요. 김정은이한테 가서 공기하고 물만 먹으면 된답니다. 거기 가면은 대동강 물을 먹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살았을 때 이렇게 욕하지 말고, 욕이 되지 말고, 그리고 세상은 감사해야 됩니다. 저것이 내 것이 되려면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지 만나져지는 거예요. 감사가 끊어지면 안 만나져요.
사람이 물론 다 힘들고 그렇지만 그래도 사람은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을 위해 줄 수 있는 건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또 요즘은 세상이 확 변해가지고 요즘 전부 다들 어디 놀러 가보세요. 옛날에 다 애를 끌고 다녔는데 요즘은 애 안 끌고 다니대요. 전부 다 뭐 개 한 마리씩 안고 다니든가 무슨 고양이 안고 다니든가 정말 세상이 조금 이상해졌어요. 예. 자, 손자병법입니다. 손자왈, 범용병지법, 장군명어군, 합군취중, 비지무사, 구지합교, 절지무료, 위지칭무, 사지즉전. 손자가 말했다. 전쟁하는 방법은 장수가 임금의 명령을 받고, 장수가 임금이 잘못된 건 거부해도 돼요. 그래서 임금의 명령을 받고 군인을 모으고 또 백성을 징집하거니와 행군이 자유롭지 못한 비지, 아까 얘기했죠. 비지무사. 이 비지라는 것은 허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무너질 수 있는 것. 허물어질 수 있는 것에는 주둔시켜서는 안 되고 거기 머물면 안 되죠. 군대가. 거기 허물어질 테니까 안 되고, 또 교통이 편리한 구지. 구지라는 것은 여러 갈래 길이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통하는 길. 이런 데서는 외교관계를 잘 맺어두어야 하며, 또 교통이 불편한 외진, 절지. 절지라는 것은 위험한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통이 불편한 외진, 절지에서는 오래 머물지 말아야 하고 임시로 잠깐만 있다가 이제 가야 된다 이거예요. 또 사방이 산이나 내로 둘러싸인 그런 위지에서는 계략으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진퇴,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도 도망가지 못할 그런 사지, 사지라는 건 죽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 사지에서는 죽기 살기로 싸워야 한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뭐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택한 대로 된다고 정한대로 된다처럼 그걸 믿고 따르면 당연히 그런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듯이 허물어질 수 있는 곳에는 머물러도 안 되고 허물어질 테니까, 또 교통이 편리한 데서는 여기저기 뚫려있으니까 여기저기 잘 외교관계를 맺어두고, 또 교통이 불편한 곳에는 오래 머물지 말아야 하고, 또 사방이 산이나 내로 둘러싸인 위지에서는 빨리 계략을 써서라도 벗어나야 하고, 그리고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할 곳에서는 죽기 살기로 싸워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손자병법이 어렵다 그러지만 알고 보면 매우 쉬운 얘기들입니다. 예,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